자, 우리가 지금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의 9가지 원칙 중에서 이제 기동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고요. The Principle of Maneuver. 그 다음에 병력 절약의 원칙, Principle of Economy of Force. 그 다음에 집중의 원칙, Principle of Mass죠. 그 다음에 공세의 원칙, Principle of Mass, Principle of Offense. 그 다음에 Principle of Objective, 목표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지휘 통일의 원칙, Unity of Effort죠. Unity of Effort. 지휘 통일의 원칙과 경계의 원칙, Security입니다. Security, Principle of Securit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Finally Simplicity, 간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이렇게 하면 9개의 전쟁 원칙을 이제 다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지휘의 원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휘의 원칙, Unity of Effort죠. 이 지휘의 원칙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Unity of Effort 하면은 노력의 통일 이런 말인데요. 노력의 통일, 노력의 통일, 지휘 노력의 통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우리 effort라는 말은 노력이라는 뜻이죠. 노력의 unity 하면 unite 이렇게 모으다, 통일하다의 명사죠. Unity of Effort, 지휘 통일의 원칙 이런 뜻입니다. 자, for every objective. 자, objective는 여기서 목표죠. 모든 every objective, 모든 목표에 대해서 이 말이죠. ensure, 보장하라 이런 말이죠. unity of effort, 노력의 지휘 통일의 원칙을 보장하라 이 말이죠. under one responsible commander, under 아래 이런 뜻이죠. 이건 하나의 전치사죠. 한 사람의 responsible commander, responsible,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지휘관 아래에서 노력의 통일, 즉 지휘 통일, 노력의 통일을 보장하라 이 말이죠. 이게 지휘 통일의 원칙의 정의예요. 크게 어려운 것도 없죠. 그래서 지휘 통일의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결국은 한 사람의 단일 지휘관 아래에서 이제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또 다음 한번 보면요. 그 예야 세부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우선 Unity of Command. 자, Unity of Command 하면 지휘의 통일 이런 말입니다. Unity of Command. 지휘의 통일, 지휘의 통일. 이 command라는 말은 부대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지휘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령부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휘의 통일 이 말이에요. Unity of Command, 지휘의 통일은 의미한다 이 말이죠. 뭘 의미하여?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죠. that 이하의 절이 이제 하나의 절이 나와 있죠. A single commander 하면 단일 지휘관 이 말입니다. 단일 지휘관이 direct 지시하고 coordinates 협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coordinate 액센트 위치 유의하고요. coordinate 하면 협조다 이런 말입니다. cooperate하고 좀 유사한 의미죠. cooperate는 협조하다는 뜻, 협력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coordinate 협조하다 이 말이죠. direct 하면 지시하다 또는 감독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죠. 한 명의 지휘관이, 단일 지휘관이 The actions of all forces, 모든 부대, 여기는 force는 부대나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대의 행동을 단일의 한 사람의 지휘관이 지시하고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뭐가? Unity of Command가.
지휘 통일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toward 무엇을 향해서 a common objective 공통의 이 말이죠. common을 하면 공통의 이 말이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부대의 행동을 단일의 지휘관이 지시하고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죠. 뭐가? 지휘의 통일은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coordinate 하면 협조하다 이런 뜻 꼭 기억해야 되고요. common objective 하면 공통의 목표. 그 다음에 unity of command 지휘의 통일. unity of effort 노력의 통일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휘 통일의 원칙 하면 principle of unity of effort 또는 unity of command 같은 의미입니다. 자, 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cooperation 나왔죠? cooperation, coordinate 하면은 협조하다는 뜻이고, cooperation 하면은 협력이라는 뜻이에요. 협조와 협력은 뭐 거의 유사한 말인데요. 앞 위에 있는 coordinate는 조직과 조직 간에 협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cooperate는 개인, 사람 한 사람의 협력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cooperation, coordination 은밀하게는 조직이냐 개인이냐 여기에 좀 따라 있고요. 우리가 협조하다 coordinate, 협력하다 cooperat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cooperation 협력이라는 의미는 may produce는 무엇을 생산하다 뭐 이런 뜻이죠. coordination 협력은 개개인의 협력은 조직 간의 협조를 coordination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giving a single commander the required authority 말이죠. giving a single commander 그죠? give a single commander 하면 단일의 지휘관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권한을 주는 것은 행동을 통일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문장이 다소 혼돈되는데요. 여기 give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죠. I give it to you 또는 I will give you a gift. I will give you a gift.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줄 것이다. 이런 말 쓰죠. I will give you a gift.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I will give you 대신에 a single command가 나오는 것이죠. 뭐뭐에게 뭐뭐을 주다 이런 뜻이죠. giving a single commander 그죠? 단일의 지휘관에게 뭐뭐에게 누구에게 단일의 지휘관에게 the required 요구되는 권한 authority는 권한입니다. authority 요구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이게 이제 동사예요. 이렇게 문장이 주어고 동사죠. 행동을 통일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cooperation 주어죠. 그 다음 main은 조동사고 produce가 본동사죠. 협력은 협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단일의 지휘관에게 한 사람의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동을 unifies 통일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휘관이 두 사람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대 지휘관이 두 사람이면 행동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조직에서는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해서 부대가 운용이 돼야지 여러 사람이 부대를 운용하게 되면 지휘관이 되면 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조직은 늘 단일의 지휘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모든 행동이 통일되는 식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휘 통일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왔죠.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ander, authority 이런 단어들은 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또 문장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계의 원칙을 한번 봅시다. security 하면 경계라는 의미예요. security. 이 security는 뭐 안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뭐 경비, 경계, 안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계의 원칙, 경계. 우리가 경계를 선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security, principle of security, 경계의 원칙인데요. 자, never permit, 결코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적에게 이 말이죠. 적에게 결코 허용하지 마라. 적이 뭐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뭐 하는 것을요? unexpected advantage, 예기치 않는 unexpected. 적이 결코 예상치 않는, 뜻하지 않는, 예상치 않는 expected, 그죠? 예상치 않는 이점을 적이 acquire, 획득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경계의 원칙은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계를 소홀히 해서 적이 어떤 예기치 않는 그런 이점을 얻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철저히 서면 적이 예상치 않는 이점을 얻지 못하겠죠. 만약에 우리 부대가 행군을 하고 수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적이 기습을 하게 되면 적이 뜻하지 않는 unexpected advantage를 얻게 되겠죠. 그러나 경계를 잘 쓰고 우리가 경계 대책을 잘 세우고 보초를 잘 세우고 그러면 적이 기습하더라도 사전에 경고할 수 있고 적이 기습을 방지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경계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Never permit the enemy, 적이 예상하지 못한 advantage, 어떤 이점을 획득하는 것을, 얻는 것을 never permit, 결코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경계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advantage, unexpected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security 주어죠. security, 경계라는 것은 protect, 보호하다 이 말이죠. 보호하고 preserve, 보존하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combat power, 전투력을. 자, 경계라는 것은 전투력을 그죠? 전투력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게 경계의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면 적에게 기습을 당해서 전투력을 손실을 당하게 되죠.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이런 적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이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투력을 쉽게 이야기하면 전투력을 보호하고 protect하고 preserve, 보존하는 것이 경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it은 경계가 되겠죠. It doesn't involve 무엇을 포함하다 이 말이죠. It does not involve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excessive caution, 너무 과도한 조심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계를 우리가 중요시한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경계병력을 운용해버리면 전투병력이 부족하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it does not involve excessive caution. 자, excessive 하면 아주 과도한, 너무 많은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넘치는, 뭐 어떤 적정하지 않은, 그거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이 말이죠. 불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너무 과도한 어떤 caution, 이거는 유의, 조심 뭐 이런 뜻이죠. 경계, 조심. 우리가 이렇게 caution, be cautious 하면 매우 유의해라 뭐 이 말이죠. 그래서 caution 하면 여기 명사인데요. 유의, 주의, 조심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과도한 어떤 조심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병력을 너무 과도하게 운용해서 실제 전투력이 운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calculated risk. 자, calculate 하면 우리가 뭐 계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계산된 위험이 말이죠. 계산된 위험은 is inherent in conflict. 여기서 conflict는 갈등, 뭐 분쟁, 전투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전투가 있을 때, 어떤 적과의 어떤 대치하고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conflict, 액센트 위치 주시하고요. in conflict, 적과의 대치하고 있을 때, 적과 분쟁을 하고 있을 때 계산된 위험은 inherent. 여기서는 inherent 하면
뭐 선천적으로 원래 뭐 고유한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이런 뜻이죠. inherent 하면 타고난, 고유한, 뭐 선천적인 이런 뜻인데 원래 그런 위험은 늘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calculated risk in conflict. 자, 이런 적과의 어떤 전투에 있어서 계산된 위험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늘 선천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니까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된 위험은 분쟁에서 적과의 전투에서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에는 전투력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involve excessive caution,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에 차질이 생기겠죠. 전투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것이 바로 경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중요한 단어들, 컴뱃 파워 같은 단어들은 잘 유념을 해야 되고요. conflict, 갈등, 전투, 분쟁 이런 단어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자, security 주어죠. 경계는 result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초래된다 이 말이죠. 뭐뭐로부터 초래된다. 우리가 뭐 감기는 어떤 추운 날씨에부터 비롯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cold 뭐 예를 들어서 감기 catching cold 그죠? catching cold result from cold weather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처럼 경계는 result from measures 여기서 measure 하면 대책 이 말이에요. 대책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말이죠. 경계는 대책 take measure 하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다 이 뜻이거든요. 수립된 대책에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by a command 여기서 command는 지휘부에 의해서 수립된 대책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라는 것은 경계. 그리고 지휘부가 경계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뭘 하기 위해서? To protect itself from surprise. 기습으로부터 surprise, 기습으로부터 여기서는 command는 뭐야? itself. command겠죠. itself는 기습으로부터 지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부에 의해서 수립된 대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요. 자, 기습과 interference 하면 간섭 이런 말입니다. 간섭, 방해 이런 뜻입니다. 기습과 방해와 그리고 the threat of ISR 여기서 ISR은 우리가 intelligence 정보라는 뜻이죠. intelligence 그 다음에 surveillance 감시 이런 뜻이에요. reconnaissance 정찰. 그래서 우리가 흔히 ISR 하면 정보 감시 정찰의 약자예요.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정보 감시 정찰. 그래서 우리 ISR 자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적의 어떤 동태를 감시하고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걸 우리가 IS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ISR 자산들이 있죠. 항공기를 통해서 자산을 운용하기도 하고 또는 감청 전파를 쏘아서 우리가 또 적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적의 무선을 감청을 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우리가 ISR 자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 감시 정찰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을 생각하면 돼요. 정보 감시 정찰. 정보 감시 정찰을 우리가 ISR이란다. 이거 이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보 감시 정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나중에 ISR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뒤에. 자, ISR 정보 감시 정찰의 위협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습과 방해와 정보 감시 정찰의 위협으로부터 사령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는 사령부나 또는 뭐 커맨드가 여기서 사령부 또는 부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대로 해석해도 좋아요.
부대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경계라는 것은 기습, 방해, 정보 감시 정찰의 위협으로부터 부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들로부터 출발한다, 기인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경계라는 게 전투력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냐 초래되느냐 하면 수립되는 대책에서 초래된다는 거예요. 부대에 의해서 수립되는 대책에 의해서 초래된다는 거예요. 기습과 방해와 정보감시 정찰의 위협으로부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대를 보호한다, 전투력을 보호한다 할 말은 나왔죠.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들로부터 초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계라는 것은 부대가 어디 행군을 하다가 또는 부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동을 해서 공격 대기 지점이나 공격 출발 진지에 우리가 도착했다 그러면 결국은 부대를 기습으로부터 적의 기습이나 적의 방해나 또는 적의 감시 정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가 취하는 어떤 대책에서부터 우리가 경계가 출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경계병을 세운다든지 보초를 세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시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던다 이런 것들이 다 경계죠. 우리가 건물에 아파트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또는 정문에서 늘 우리 경비분들이 경비를 서는 이유는 뭐죠? 바로 똑같은 것이죠. 불법 침입자들을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경비가 있는 것이죠. 그 경비도 우리가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 정문이나 또는 관리실 인데 보면 시큐리티라는 단어를 흔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경비예요. 마찬가지로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대는 경비라기보다는 경계죠. 경계. 보초를 세우는 것도 경계고요. 또 뭐 경계는 반드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CCTV나 또는 기타 감시 정보 자산들을 운용해서 경계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항공기에서 항공 정찰을 통해서도 경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동부대가 지상에서 이동을 할 때 공중에서 항공기를 운용해서 경계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경계라는 것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적의 기습이나 적의 방해나 ISR의 위협으로부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일련의 조치를 경계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경계 원칙 이해 잘 했을 걸로 믿습니다. 자, 다음 military deception, 그죠? military deception, 군사 기만입니다. 기만. 요까지가 이제 enhance 하면은 정진시키다, 뭐 enhance 하면 정진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security 목적이죠. 자, 군사 기만은 경계를 정진시킨다 이 말이죠. 대단히 greatly 부사가 들어간 것에 불과하죠. 군사 기만. 자, deception은 deceive의 명사형이죠. deceive의 명사형. 몸을 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deceive가 몸을 속이다 이런 뜻인데 이 deceive의 명사형이 deception입니다. 군사 기만은 경계력을 정진시킨다 이 말이죠. enhance 정진시킨다 상당히 이 말이죠. 군사 기만은 상당하게 대단히 매우 경계력을 정진시킨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계는 뭐 사람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통해서 경계를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장비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경계를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우리가 경계를 증강시킬 수도 있죠. 우리 시골의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참새떼를 쫓기 위해서 뭘 세우죠? 허수아비를 세우죠. 그럼 참새가 이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생각해서 주변에 곡식에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위장을 시켜서 이제 허수아비를 새겨서 바람에 의해서 옷이 벌렁벌렁 날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참새가 허수아비가 사람인 줄 알고 접근을 안 하죠.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참새를 속이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군사 기만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적도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초소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부족할 때는 초소에 이렇게 허수아비를 채워 놓는 것, 이게 고전적인 옛날 우리 많이 썼던 방식이죠. 우리가 그걸 허병장이라고 그래요. 허병장. 전방에 가면. 과거에는 이런 허병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경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GOP 저 전방 철책에 가면 초소마다 모든 사람들을 경계병들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이 허병장을 세웠다가 또는 눕혀놓고 이렇게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은 군사 기만이에요. 이 군사 기만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내 자신, 내 부대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경계의 원칙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기습의 원칙, 중요한 원칙이죠. 기습의 원칙. 서프라이즈는 이런 뭐 기습 잘 알고요. 기습의 원칙은 뭐냐면 스트라이크, 타격하라 이 말이죠. 누구를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에요.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죠. 적을 타격하라.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혹은 in a manner, manner는 in a way하고 같다는 거죠. 방법하고 같은 거예요. method, way하고 같은 말이에요. in a manner,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which, 이 관계대명사죠. 이 manner라는 것은 이 선행사가 manner고요. 방법을 연결해 주는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that이나 which가 올 수가 있죠. He is unprepared. he는 여기서 뭐겠어요? 적이죠, 적. 적이 be prepared for 하면은 뭐예요? 무엇을 준비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수거죠. be prepared for 하면은 뭐 수거잖아요, 수거. 그래서 우리 영문법의 원칙에 관계대명사를 문장을 앞뒤를 연결할 때 뒤에 있는 이 for라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위치시킨다는 영어의 문법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for가 앞에 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enemy, the enemy is unprepared for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다시피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우리 영어 문법의 원칙에 뒤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위치시킨다는 그 영문법 때문에 지금 이제 for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뭐 이것은 왜 이유가 왜 그러냐고는 문법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strike, 타격해라,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죠. 시간 혹은 장소 혹은 방법, 적이 준비하지 못한, 적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라. 이게 기습의 원칙이에요. 기습. 이 기습은 적이 모르게 하는 수도 있지만 적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적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는 거예요. 이게 기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습의 원칙은 적이 이미 알아차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부족하면 기습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습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 이 세 가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그런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는 것이 바로 기습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스트라이크라는 단어 잘 외워두시고요. be prepared for, be unprepared for, be prepared for 이런 수거들은 잘 익혀둬야 되겠죠. 우리 군사 영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거들이죠. 그리고 관계단에서 앞에 for가 왜 여기 앞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세부적인 문장들. 자, surprise is the reciprocal. 또 reciprocal 나왔네요. reciprocal 상반된 뭐 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기습은 security, 경계, 앞에서 배운 경계의 어떤 the reciprocal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reciprocal. 자, reciprocal surprise는 뭐 내가 적의 어떤 예상치 않는 어떤 장소와 시간과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는 것이고,
이 security는 적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계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습과 경계라는 것은 상호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죠. 자, 여기서 이제 it은 여기서 기습이겠죠. 기습은 result from 뭐뭐로부터 출발된다, 뭐뭐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인하다 이 말이죠.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기습이라는 것은 taking action, 행동을 take action은 행동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기습이 초래된다. 기습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행동이죠? An enemy is 또 마찬가지죠. Unprepared for 적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습을 달성할 수 있다. 기습은 초래된다 이 말이죠. 적이 준비하지 않는 적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행동에서부터 기습은 초래된다 이 말이죠. 앞에 문장하고 뭐 같은 의미죠 사실은. 자, 기습은 powerful, 아주 강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주어고 동사고 보어죠. 이형식 문장이죠. 보어. 기습은 상당히 강력하지만 그러나 temporary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temporary 일시적이다. forever 영구적인 이런 뜻이 아니고 temporary, permanent, forever 이런 건 영구적인 이런 말의 반대. 일시적인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전투 성수이다. 자, multiplier 하면 성수 이런 뜻이에요. 성수. 우리가 성수하면 어떤 뜻이냐면 뭐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2 곱하기 3은 6이 되잖아요. 이게 성수라고 그래요. 성수. multiply 하면 그래서 곱하기를 multiply라고 그런 거예요. 2 multiplied by 3 equals 6죠.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multiply 성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전투 성수는 전투를 몇 배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combat multiplier, 전투 성수, 일시적인 전투 성수다 이 말이죠. 자, 기습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 유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전투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forever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기습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 하지만 영원한 게 아니고 temporary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인 전투 성수이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자, 또 기습의 원칙 좀 더 알아볼까요? 자, 기습의 원칙이라는 것은 not essential,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not essential to take the enemy, 적을 완전하게 completely, 완전하게 unaware,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이 완전히 완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라는 것이 기습이라는 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시 기습이라는 것은 적이 완전하게 unaware, 의식하지 못하다, 알아차리지 못하다 이 말이죠. 적을 the enemy, 적을 완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자, it is only necessary, 단지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이죠. that, he는 적이죠. 적이 becomes aware, to 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이 말이죠. 너무 늦어서 반응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습을 한다는 의미는 적이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늦어가지고 어떤 적절한 대응책을 내지 못하게 하면 기습에 달성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이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게 기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최상의 것이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이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때가 늦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기습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기습이라는 것은 적이 완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 반드시 그건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적이 너무 늦어서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게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이죠. 기습의 정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습은 적이 알아차리더라도 어찌할 어떤 선택의 방법이 없이 너무 대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면 그게 기습을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 necessary나 essential은 앞에 주가 사물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사람이 올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to 용법 잘 알아둬야 되겠죠. It is too late to join the class. 너무 늦어서 나는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그죠? 이는 to 용법. 너무 해서 너무 늦어서 react 대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to 용법 잘 알아두셔야 되죠. essential, necessary 같은 의미입니다. 필수적인, 반드시 필요한 이런 뜻이죠. completely 완전하게 부사죠. 자, effectively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 말이죠. 효과적으로 부사입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볼까요? 자, factors 요소 이 말이죠. 요소. 여기 이제 that 생략된 말이 that이나 위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요. 문장에서 that are 이 말이 are 관계대명사 that are가 생략된 말입니다. contributing to surprise. 자, 요게 동사예요. factors 요게 주어죠. 주어가 복수니까 include 동사 뒤에 3인칭 s가 나오고 그냥 include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습에 contribute to 하면 몸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이죠. 기습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뭘 포함해요? speed, 속도, information, 정보, superiority, 우세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병력의 우세 또는 상대방보다 전투력의 우세 이런 뜻이에요. asymmetry 여기 위치, 액센트 위치, asymmetry 발음과 액센트 위치에 의해 되는 asymmetry는 이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비대칭. 우리가 흔히 이야기 많이 하죠. 비대칭, asymmetry, 비대칭. symmetry 하면 이제 대칭이라는 뜻이고 앞에 a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symmetry 하면 균형, 대칭이죠. 우리가 요런 거는 대칭이잖아요. 대칭. 딱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다 똑같죠. 이게 대칭이고 이 같지 않은 경우는 비대칭이죠. 그래서 symmetry는 대칭, 균형 이런 뜻이고 앞에 a가 붙으면 asymmetry 해가지고 비대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문장을 끊어야 돼요. 요게 주어예요. 주어. 이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요소들은 포함을 한다 이 말이죠. 뭘 포함해요? 속도와 목적어죠. 이게 다 정보와 우세와 비대칭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어떤 요소요? contributing to surprise. 기습에 기여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여기 that are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기습에 기여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포함을 합니다. 목적어, 속도와 정보와 우세와 비대칭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기습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속도, 정보, 우세 그리고 비대칭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다소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superiority, 자, superiority 발음과 액센트 위치,
superior 하면 이제 우리가 형용사죠. superior 뭐뭐보다 뭐 우위에 있는 누구보다 이렇게 나은 우세한 이런 뜻인데 여기 명사형이 superiority예요. asymmetry 비대칭이라는 뜻이고 asymmetry 우세 비대칭 속도 information은 첩보 정보 뭐 다 두루두루 쓰입니다. 요소들은 contribute to 하면 무엇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to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기습에 기여하는 요소는 무엇을 포함하는데 속도와 첩보와 우세와 비대칭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자, 기습의 원칙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명의 원칙입니다. 감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simplicity 발음에 유의하고 액센트 유의해 simplicity. 자, 우리가 simple 하면 아주 간단한 뭐 심플하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명사형이에요. simple이라는 것은 simplicity라는 것은 뭐든지 간단하고 감명의 원칙에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고 simple and clear라는 뜻이에요. 감명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명의 원칙, principle of simplicity.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감명의 원칙. prepare, 준비하라 이 말이죠. 뭘 준비해요? clear, 명확하고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complicated 하면 복잡하다는 뜻이죠. 앞에 이제 u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uncomplicated. 분명하고 명확하고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는 플랜을 다시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형용사가 앞에서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는 플랜 하면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가 뭐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 이야기하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리고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는 계획을 prepare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clear 또 분명하고 확실하고 concise 하면은 간결한 이런 뜻이에요. clear and simple 합친 게 concise 간결한 말이 길지 않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결하게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concise 분명하고 간결한 군더더기가 없는 order 하면 여기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이제 작전을 하면 명령을 하달하게 되죠. 이 계획과 명령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 계획은 하나의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놓게 되는데 이 가정을 이제 나중에 얻고 실제로 필드에 현장에 이제 내려보내는 것이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명령은 문서 내용이 사실 똑같아요. 단지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이건 너무 복잡한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고 플랜과 오더는 명령과 계획과 명령이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획과 명령. 우리가 오더는 뭐 여러 가지 명령도 있고 뭐 또 질서도 있고 또는 뭐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plans and order 하면 계획과 명령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through understanding 이게 through가 아니고 through입니다. 단어가 잘못됐네요. through가 아니고 through 하면 말이 안 되죠. through 그죠? 철저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thorough understanding 철저한 complete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THO 여기 O가 빠졌어요. O가 마우스로 글자를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 O가 빠졌어요. thorough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thorough 하면 철저한 이런 뜻이에요. complete 철저한 이 말이고 여기 O가 빠지면 through 해가 전치사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오타가 나 미스 스펠링이 난 거예요. thorough understanding 하면 철저한 이해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이해 complete하고 같은 뜻이에요.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complete
완전한 철저한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과 명령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과 명령이냐면 클리어하고 uncomplicated하고 클리어하고 컨사이스한 계획과 명령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죠. 이해가죠? thorough 발음이 thorough through가 아닙니다. thorough 자 철저한 이런 뜻입니다. 자 준비하라 명령어로 앞에 동사가 나왔죠. 명령문으로 뭘 준비해요? 계획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뭘 준비해요? 명령을 준비하라 그랬죠. 어떤 계획이죠? 클리어한, 분명하고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는 계획 그리고 분명하고 간결한 계획을 prepare 준비하라. 왜? to ensure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뭐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하부대 여러분들이 계획과 명령을 예하부대에 문서로 하달하거나 또는 말로서 하달할 때 뭐 말이 애매모호하다든지 또는 막 길을 가지고 막 읽는데 해석하는데 뭐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하고 불분명하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이나 계획은 복잡하게 장문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쓰여서도 안 되고 그래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막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간명의 원칙이에요. 이 우연과 마찰이 연속인 이 전장 상황에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령을 신속하게 하더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계획이나 명령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장문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작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명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사를 볼 때 6.25 한국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사에서는 작전 회의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적에게 기습을 당한 경우도 많아요. 안동 지역에서 안동 철수작전이 대표적인 그런 전사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은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간명한 어떤 계획과 명령을 통해서 이하부대가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과 명령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Principle of Simplicity, 간명의 원칙이에요. 자, 다음 또 봅시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뭐 앞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Plans and order 나왔죠? 계획과 명령은 should be simple and direct. simple 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direct 직접적이 된다 이 말. 직접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명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간접적으로 빙빙 둘러서 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indirect 하면 안 되고 직접적이 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함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계획과 명령은 should be simple and direct 또는 direct라고 발음해도 좋습니다. simple and direct, should be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상당히 강한 의미가 있죠. Plans and orders should be simple and direct. 사실 이 should라고도 오히려 더 강하게 must라는 말을 쓰는 것을 나는 더 recommend 권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must, should보다 훨씬 더 강한 강요의 의미가 must죠. 자, 다음 또 문장 볼까요? 자, simple plans, clear, concise order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reduce, 감소시킨다, 줄인다 이 말이죠. reduce, 뭘 줄여? misunderstanding, 오해를 줄인다 이 말이죠. understanding의 반대말이죠. misunderstanding, 오해를 줄인다 이 말이다. 뭘 줄여? 오해와 뭘 줄여? confusion 하면 뭐예요? confusion, 혼돈이죠. 혼란. 오해와 혼란을 줄인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오해와 혼란을 줄인다 이 말이죠. 오해와 혼란을 줄인다. 뭐가? 심플한 아주 단순한 계획과 명쾌하고 간결한
명령은 자 다시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단순한 계획과 분명하고 간결한 명령은 오해와 혼란을 감소시킨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죠? 이게 감명의 원칙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 있나? 자 simple plans 여기까지 주어겠죠? 요게 주어겠네요. 또 이제 연결된 겁니다. 일단 봅시다. 문장 구조를. simple plans 간단한 단순한 계획은 요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계획은 better 뭐뭐보다 낫다 이 말이죠. 비교급이죠. 간단한 계획은 단순한 계획은 복잡하지 않는 이 말이죠.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계획은 better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여기 that이 아니고 than입니다. than 비교급 뒤에는 than이 오죠. 이거 오타가 자꾸 났네요. 미안합니다. than입니다. than 뭐뭐 A than B죠. 비교급 뭐뭐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죠. detailed plan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한 계획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죠. better than it is better than A is better than B A는 B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플한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계획은 better than detailed 아주 상세한 계획보다 낫다 이 말이죠.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심플한 복잡하지 않은 계획은 better than detailed plans. detailed plans. detailed 하면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이 말이죠. 심플의 반대말입니다. 아주 복잡한 아주 상세한 어떤 계획보다 낫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심플한 계획이냐면 executed on time.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이 말이에요. 시간에 맞게 이 말이죠. on time. 우리가 5시에 공격을 개시한다고 그러면 그 5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on time. 여러분이 수업을 10시에 시작하면 10시가 on time이 되는 것이고 시간에 맞춰서 executed. 자, execute 하면은 실행하다 이런 말 뜻이죠. execute. 제 시간에 실행되는 이 말이죠. 제 시간에 시행되는 그러한 단순한 계획은 executed late 늦게 실행되는 계획보다 세부적인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이 간단한 계획을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은 계획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체 없이 제 시간에 명령, 작전,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복잡하게 아주 잘 만들어진 작전 계획인데 이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시행을 못하는 이런 계획보다는 훨씬 더 심플한 계획이 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실시 여부가 제대로 때 맞춰서 시행되는 제때에 시행되는 복잡하지 않은 계획은 시간이 늦어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계획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감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명의 원칙은 결국은 명령이나 계획을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함으로써 오해와 혼돈을 줄이고 그리고 제때에 즉시에 적절한 시간, 즉 요구되는 시간, 명령에 나와 있는 공격 시간, 방어 시간에 그 제때의 명령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감명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전쟁의 9가지 원칙 설명을 했죠. 첫 번째가 우리가 목표의 원칙이었고요. objective죠. 목표의 원칙.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공세의 원칙이었죠. offense, 공세의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집중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mass, 집중의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병력 전략의 원칙, economy of force, 병력 전략의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그
그 다음에 기동의 원칙, maneuver죠. maneuver, principle of maneuver, 기동의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휘 통일의 원칙, 한 지휘관 아래에서 모든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운영돼야 된다는 게 one under the one responsible commander가 핵심 키워드죠. 지휘 통일의 원칙입니다. unity of effort. 그 다음에 이제 security, 경계의 원칙. 그 다음에 surprise, 기습의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nally we reach to the simplicity, 감명의 원칙에 이제 도달했죠. simplicity, 감명의 원칙까지 우리가 쭉 지금까지. We have talked about 9 principles of war. The principle of war provide general guidance for conducting a war. 자, 전쟁의 원칙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The principle of war, 전쟁의 원칙이라는 것은 provides, 제공하다. 뭘 제공해요? General guidance,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뭘 위해서? For conducting a war,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9개의 원칙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이 9가지 원칙이에요. 이 9가지 원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전쟁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9가지 원칙을 정하면, 적용을 하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의 9가지 원칙을 논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 핵심적인 군사 용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들,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왔죠. 교리에 나오는 이 군사 영어의 내용들은 전형적인 어떤 군더더기 없는 영어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죠. 왜냐하면 군사 교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혼돈이 없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 정확한 문장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문장의 형식도 문법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사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군사적인 용어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영어 자체의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단어에서 다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 전쟁 원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